예상 참석 인원은 한 15분 정도 됐는데 조금 늦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락해서 오후 7시로 또 미루신 분들도 계셔서 일단 시간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면 이곳에서 이제 PT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한 14년 전에, 10년 전, 11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골프를 이제 치면서 그쪽에서 티칭 라이센스를 했는데 제가 과거부터는 운동 트레이닝 쪽을 하다가 골프에 관심이 많아서 골프를 좀 치면서 이렇게 다양한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경력은 잘 아시겠지만 김혜린 프로, 현재 은퇴한 김혜린 프로의 개인 코치로 2년 정도 투어를, 일본 투어랑 한국 투어를 뛰면서 같이 4승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최혜진 프로와 또 1년 같이 일을 하면서 그해 또 투어 2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해 저는 전반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동을 했고, 그해 최혜진 프로는 한국에서 3관왕 대상, 상금왕, 최저 타수 이런 거 다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우리 남자 프로인 조성민 프로와 현재 이곳에서도 주니어 중고등학교 이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트레이닝을 또 받기도 하고요. 저도 현재 투어, 2부 투어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골프 선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트레이닝 쪽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최혜진 프로와 이제 우승했던, 그리고 전지훈련 같이 가서 훈련했던, 그리고 김혜린 프로와 우승했던 이런 이제 경력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선수들은 하루에 거의 많게는 한 8시간, 적게는 한 6시간 이제 훈련을 하는데요. 샷 연습은 기본이고, 어프로치 퍼팅, 그리고 그 이후에 체력 운동까지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시합을 1년에 한 30개 넘게 뛰는 그런 시합을 계속 뛸 수가 있고, 이런 좀 엘리트 A급 선수들은 개인 트레이너인 코치들이 같이 합류를 해서 몸을 다 케어를 해주고 트레이닝까지 같이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체계적인 좀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과연 연습은 물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는데, 나한테 필요한, 그리고 내 스윙에 맞는 그런 좀 운동들과 어떤 체력 집중력을 향상을 위한 그런 유연성 및 안정성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욕심이 나셔서 거리를 내보내고자 해서 스윙에 힘이 들어가서 좀 미스 나오는 이런 분들이 오늘 제가 세미나를 해드리는 이 내용들을 잘 들으시면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주제는 비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비거리를 더 많이 내보낼 수 있고, 내가 내 스윙을 다른 스윙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스윙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하면 10야드나 20야드를 좀 더 보낼 수 있을지, 이런 메커니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실제 또 어떤 동작들을 또 지원을 받아서 한 분씩 나오셔서 그런 좀 동작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일단 비거리 증가를 위해서 큰 프레임은 2개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헤드 스피드. 무조건 임팩트 구간에서 헤드가 지나가는 이 가속 구간에서 헤드 스피드는 무조건 나야 되는데, 이 헤드 스피드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조건이 되고, 두 번째는 좀 생소할 수 있는 키네마틱 시퀀스라는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후에도 좀 집중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다운 스윙에서 키네마틱 시퀀스를 하면 제일 좌측에 발, 그 옆에 힙,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클럽. 이 순서대로 우리가 골프 스윙에서 다운 시퀀스만 되면 거리는 충분히 효율적으로 굉장히 멀리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근데 보통 탑에서 하체보다는 상체가, 상체보다는 몸통이, 그리고 하체 회전보다는 헤드가 먼저 가는 캐스팅, 여러 가지 이런 순서가 좀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미스샷도 많이 나오고 더불어 거리가 굉장히 많이 좀 감소가 되는데요. 그럼 헤드 스피드부터 먼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어디서 빨라야 되는지 좀 각자의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남성 고객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드레스와 백스윙 탑,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루, 피니시인데 어느 구간에서 좀 빨라야 헤드 스피드가 많이 날까요? 다운스윙이라면은 이쯤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네. 옆에 계신 분 어느 부분에서 빨라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데서 임팩트까지. 거기서 임팩트까지. 네. 9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은 우리 남성 의원님은 어디서 빨라야 될까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정도.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네. 기본적으로 헤드 스피드가 빠른 스윙을 보면 지금 마지막에 남성분이 말씀하셨던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빨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반대로 지금 1번 자동차와 2번 자동차가 있고 지금 빨간불인데 1번 자동차는 정지선을 지켰고 2번 자동차는 정지선을 지나갔어요. 그럼 만약에 이 두 대의 자동차가 이 임팩트 구간에 왔을 때 어떤 자동차가 더 빨랐다는 거죠? 2번.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동거리, 그러니까 임팩트 구간이 정지선이라면 그 임팩트 그 정지선을 지나갔다는 건 확실히 2번 자동차가 1번 자동차보다 오는 속도는 이제 더 빨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많은 분들이 와, 임팩트 좋다, 임팩트 진짜 좋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임팩트를 어떻게 세게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임팩트와 팔로우스루를 조금 가속을 내기 위해서 손목이 좀 유연해서 헤드 퍼스트만 되면 그 구간에서 팍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면서 헤드 스피드가 훨씬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듣고 그 움직임과 그 근육이 멈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몸의 회전과 손목이나 이런 관절들은 계속해서 악셀을 밟는 것처럼 연결이 되면서 공이 맞아야 스피드가 무조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끊어치면 손도 멈추고 몸도 멈추기 때문에 절대 거리는 내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1, 2번 자동차에서 2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임팩트에서 이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들어서 딱 이게 안 된다는 거. 저도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멈춰지는 동작인 2번 자동차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멈춘다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멈춘다면 몸에 회전이 안 되면 100% 클럽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뒷땅이 무조건 나고, 반면 몸의 회전이 너무 빠르고 핸드 퍼스트가 너무 깊하게 들어가면은 생크성으로 우측으로 좀 슬라이스 푸시성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2번 자동차처럼, 그리고 팔로우스루에서 속도가 나야 되는 것처럼 공이 맞는 순간 이후에도 헤드가 이렇게 나가는 스피드가 되어야만 공이 헤드에 맞았을 때 볼 스피드가 무조건 빨라집니다. 결국에는 맞고 나서 튀어나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비거리는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네, 말씀하세요. 아까 다운스윙에서 네. 좀 빠르게 가야 된다는 게 네. 거기서부터 빠르게 풀어내고 네. 그다음 임팩트 때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야 헤드가 빵 튕겨 나가야 맞아요. 그래서 네. 볼 스피드가 빨라진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이 두 번째인 키네마틱 순서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헤드 스피드, 헤드가 이 손과 연결되어 있는 클럽 헤드의 스피드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만 그 내용은 조금만 뒤에 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헤드가 공에 맞고 앞으로 나가면서 볼 스피드가 빨라야 훨씬 더 비행 속도가 더 빠르면서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원심력 스윙과 구심력 스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아십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에 대해서 좀 아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게 쉬워요. 아웃인 아시고 인아웃 아시죠? 깎아치거나 당겨치면 구심점에 힘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하고, 인으로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뿌려내고 던지는 스윙을 하면 원심력 스윙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다 누구나 원심력인 인아웃 스윙을 하고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끌어내리고 수직 하강하고 풀어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런 스윙을 하는 그 메커니즘은 잘 알고 계신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다려야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되고 어디서 뭐가 진행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원심력, 구심력은 확실한 건 거리를 내보내기 위해선 인아웃 스윙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스윙 궤도가 인에서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위에서 앞으로 끄집어 내리는 스윙을 하게 되면 이전에 그 자동차와 이 클럽 속도를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이제 똑같은 메커니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웃인 스윙 자체가 바깥쪽에 들어서 이렇게 내려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왼쪽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치키닝 동작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 동작을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좀 스윙을 할 때는 거리를 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인아웃 스윙에서 원심력을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탑에서 지면으로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쳐주는 아웃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러려면 힘을 쓰는 구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 구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와 저희가 스윙을 할 때와 그리고 피니시를 잡았을 때의 그 힘 쓰는 그 속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면 아까 키네마틱 순서에 의해서 다리부터 들어가고 힙이 들어가고 몸통이 들어가고 이제 손이 들어가고 나머지 발을 해서 이렇게 피니시를 잡는 것처럼 골프 스윙도 백스윙 탑에서 다리가 들어가고 힙이 들어가고 몸통과 헤드와 이렇게 진행이 돼야 이제 피니시가 좀 어느 정도 좀 잡힌 그렇게 해야 이 키네마틱 순서가 지킨 그 볼 스피드가 높은 그런 스윙이 되는데 팔로우를 빠르게 다운 스윙을 좀 빠르게 가져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위에 이제 풀어주고 이제 피니시적인 안정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그 분들이 여기서 이거에 대한 집착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끌어내림, 그러니까 레깅이라고 하고 끌고 오는 거에 대한 집중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끌고 내려오다가 공이 맞는 순간에 힙이 돌거나 손이 빠지는 아주 0.12초 만에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가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끌고 오면 좁아지기 때문에 좋은 회전으로 인해서 길을 내주면 좋은데 이 힙턴이 잘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몸이 들거나 허리가 들어가는 어떤 이런 보상 동작으로 인해서 팔로우 스루의 그런 속도가 되게 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리가 힙이 먼저 되고 끌고 오고 마지막에 써주는 힘을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거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키네마틱 순서를 지키면 탑에서 힙이 되고 몸통이 되고 와서 임팩트 된 이후에 피니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순서가 잘 안 지켜지면 예를 들어서 탑 포지션에서 끌어당김을 먼저 해서 힘을 쓰게 되면 하체나 골반이나 우리의 몸통이 뭐 움직임 없이 좀 경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확 끌어오내야 되는데 이때 과연 손이 앞에 진행됐을 때 몸이 빠르게 돌고 팔로우 스루의 길을 빠르게 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100% 힙턴이 안 되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우측 생크볼이나 깊게 들어와서 손을 풀지 못하는 그런 미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역시도 보상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 손목을 의도적으로 릴리스를 만들어서 헤드를 닫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훅볼이 좀 미스샷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건 좋은데 강하게가 아니라 유연하게 내려주고 힙이 열고 그 다음에 팔로우 스루가 가면은 공 결과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순서를 지킨 스윙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피니쉬를 잡지 못할 정도로 이제 팔로우 스루가 엄청난 가속이 된 거고요. 우리 이제 남성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끌고 오는 스윙 이후에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힙을 돌리려면 엄청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속도가 빨랐고 이걸 빨리 돌렸고 여기서 엄청 힘을 주면서 마치 엄청 억지로 된 이제 피니쉬를 잡았죠.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대로 스윙을 했는데 그냥 순서를 지킨 스윙은 유연하게 아마 거리는 그 처음 게 더 많이 나갔을 건데 두 번째 스윙을 하니까 제가 스태미너가 더 힘든 거예요. 뭔가 더 쓰고 빨리 돌아야 되고 그 속도를 못 이겨서 이거를 잡아야 되니까 엄청 이 스타일의 연습은 지금 한 샷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연습과 그 다음 연습과 그 다음 세 번째 볼, 네 번째 볼, 다섯 번째 볼에서 무조건 이제 끌어당기는 스윙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공을 쳐야 되니까요. 정말 좀 느슨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요렇게 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연습하는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50분이 지나고 드라이버를 잡고 시간이 다 끝나면 많은 분들이 이러고 막 화가 엄청 나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뭔가 목적이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막 이러고 특히 마지막에 드라이버까지 그렇게 치면 공이 진짜 제대로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회원께서 다운스윙에서 좀 더 힘을 쓰기 위해서라면 그 순발력으로 좀 강하게 한번 탁 써주지 이거를 꽉 하고 가져오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래서 좋은 메커니즘은 순서를 지킨 다리, 힙, 몸통, 손, 그 다음에 피니쉬. 이렇게만 연결만 잘 되면 스윙이 뭐 그렇게 강하거나 셀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피니쉬를 잡으면서 스윙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한번 여기서 아이언 스윙을 한번 보여주실 분 계신가요? 나오셔서. 아니, 한번 나와보실래요? 부담되세요? 조금 있다, 그럼 조금 있다. 그럼 계속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헤드가 공에 맞는 순간 공이 빠르게 출발을 해야 비거리가 나온다는 거는 핵심인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가 또 궁금점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빠른 회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회전을 담당하는 건 골반 그리고 몸통. 근데 반드시 손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전을 담당하는 건 무조건 힙 회전과 몸통 회전입니다. 그럼 손의 역할은 그냥 그대로 딸려와서 위로 올려주고 그대로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주는 건데 힙 회전과 몸통 회전이 안 되니까 자꾸 손목의 회전으로 공을 치게 되면 로우 핸디, 그러니까 70대, 80대 골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긴 클럽에 그 좌우로 사이드 스핀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래서 몸통의 빠른 회전이 가장 상위 카테고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발력. 그러면 어떻게 회전을 하냐? 빠르게 돌아야죠. 그러니까 느슨하게 돌면 헤드 스피드나 볼 스피드가 무조건 약할 거고 좀 더 빠르고 좀 액티브하게 돌아줘야 훨씬 더 우리가 뒤에 클럽이 따라오지만 바깥쪽으로 좀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동성, 이게 유연성인데 백스윙 탑이 높은 사람과 오버스윙이 되는 사람과 이게 플랫하거나 만약에 업라이트한 사람이 훨씬 더 거리를 더 많이 보내는데 이점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프스윙만 들고 치는 분들이 더 이점이 많을까요? 네. 회원님 스윙 오버스윙 되세요? 아니면 짧으세요? 중간. 완전 좋네요. 그럼 회원님 어떠세요? 스윙 높으세요? 아니면 낮으세요? 저는 살짝 오버. 살짝 오버스윙. 오버가 살짝 뒤로 쳐지시나요? 위로 올라가세요? 좀 우리가 앞으로 좀 가는 좀 동작 좀
머리 쪽으로. 아, 네. 결국은 스윙을 속도를 좀 내고 우리가 그 볼 스피드를 내려면 우리가 이거를 아크라고 하잖아요. 아크는 길고 넓으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넓고 긴 그 아크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조건 가동성, 유연성이에요. 개인의 유연성. 내가 유연성이 안 좋고 이 팔이 올라가질 않고 어깨가 자꾸 이렇게 들리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그거를 높게 올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동성이 좋은 분들은 비거리인 향상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안정성,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은 유연성이 짧거나 이 동작이 이제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 하면은 충분히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증강이 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안정성. 안정성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골프 스윙에서 백스윙 탑을 했을 때 척추각도 많이 좀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팩트에서 척추각도 좀 유지해야 되고요. 근데 임팩트에서 몸이 좀 뜨거나 백스윙에서 이제 어깨가 살짝 들리는 허리 주변의 유연성이 부족한 골퍼가 있고, 아니면 하체, 무릎의 어떤 이런 좌우 흔들거림으로 인해서 좌우 스웨이와 슬라이드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갔다가 다시 와서 치면 되는데 보통 갔다가 올 때 뒤로 뒤집어서 치지 못하니까 갔다가 올 때는 무조건 이걸 끄집어 내려서 치는 경우가 무조건 많습니다. 개인의 어떤 골프를 치는 그런 스타일도 한번 잘 고민을 해봤을 때 내가 힙을 빨리 회전할 수 있는가와 순발력 있게 돌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아크를 좀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유연성이 좋은가와 하체의 안정성이 좋은가,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 네 가지가 다 해당되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진짜 거리가 진짜 많이 나오시는데. 네. 얼마나 나오세요, 거리 드라이버? 잘 맞았을 때 10개 중에 한 3개 정도. 얼마요? 180? 잘 맞으면? 네, 회원, 본인의 헤드 스피드 아세요? 네. 얼마나 나오세요? 정말요? 엄청, 진짜죠? 정말요? 잘 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요. 잘 맞았을 때. 골프, 어쩔 땐 잘 되고 어쩔 땐 안 되는데, 통계적으로. 잘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라운드 평균적으로, 한 80대 치는 거는 한 10라운드 중에 한 3개는 80대. 그리고 나머지 한 5번은 90대. 또 100대도 스코어를 칠 수 있고요. 골프 하시죠? 이제 한 달 되셨어요. 그러면 오늘의 이 내용이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나오세요? 우리 드라이버 거리. 잘 맞으면 180. 잘 맞으면 180. 예. 저와 운동을 하고 계신 회원님 또 신청하셔서 오셨는데. 한 가지 질문. 말씀하세요. 프로님들마다 말씀하시는 게 틀리죠. 네네네. 그립을 하고 네. 스윙을 갈 때 네. 어느 프로님은 어깨를 네, 맞아요. 어느 프로님은 여기 전문 네, 맞아요. 맞아요. 왼쪽 광배근? 광배근. 이 광배근으로 밀어라. 네, 맞아요. 어깨와 광배근에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풀어서 해석을 해서 그분한테 좋은 움직임을 해줄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봤을 때, 어깨를 회전했을 때 어떤 누구는 수평 회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측면에서 숙인 척추각도가 기울인 상태에서 어깨가 밑으로 내려간 회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지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어깨를 회전한다 했을 때 나는 이건데, 그러면 이거보다 차라리 그냥 손등이 지면을 향하면서 백스윙을 시작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스타트를 뭘로 하는 거예요? 스타트가 다 개인마다 조금 달라요. 정석이 없죠. 예. 요즘 골프에는 정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든 어떻게 올리든 내릴 때의 순서만 지켜지면 그거만큼 또 좋은 스윙은 없으니까 정석은 없어요. 근데 단 빠른 스타트로 인해서 급한 트랜지션은 좀 미스샷이 좀 나타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보면서 해주면서 좋은데.
제가 세 가지 컨셉으로 백스윙을 할 건데요. 다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말씀하셨던 어깨 기준, 광배 기준, 손등 기준. 요거 맞추시면 제가 타이틀리스트 한 더즌 공 드릴게요. 다 맞춰보세요. 만약에 이 세 개를 진짜 맞추시면. 첫 번째 스윙입니다. 테이크백만 관심 있게 봐주세요. 두 번째 스윙이요. 마지막 세 번째 스윙이요. 맞은 건 세 번째가 제일 잘 맞았어요. 맞춰보세요. 한 분씩. 보기요. 어깨, 광배, 손등. 어깨, 광배, 손등이었어요. 보기가. 1번 무슨 어디가 스타트였을까요? 저는 광배요. 1번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땡이라 그러면은 뒤로 가면 다 맞출 수 있게. 오케이. 2번은요. 잠시만. 보기에 더 보겠어요. 광배, 어깨, 손등. 손등. 2번. 3번은요. 오케이. 형님. 빨리 하셔야 돼요. 2번이 손등. 그 다음요. 1번이 어깨. 네. 제 샷의 퀄리티가 몇 번 스윙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2번이요? 형님요. 네. 광배, 손등, 어깨. 형님요. 손등 어깨 오케이. 찍어.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한 달 되셨더라도 그냥 느낌이 그냥 찍어 보시면 돼요. 광배. 오케이. 형님요. 어깨 광배 손등. 형님요. 어깨가. 네. 잠깐 당겨주셨어요. 그러죠. 우리 저기. 광배 어깨는 광배, 어깨, 손등. 뒤에는 잘안 보여. 잘 안 보이셨어요? 와, 맞추셨어요. 제 느낌은 그랬는데, 근데 보셨을 때는 다 이건 거죠. 근데 혹시 마지막 스윙에서 조금 더 천천히 백스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이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퀄리티가 제가 제일 좋았다고 했잖아요. 스윙이 어깨로 시작하는 거랑 광배로 누르는 거랑 손등으로 누르는 거랑 결국엔 내가 어떤 신체 부위로 백스윙을 시작했을 때 좀 차분하게 백스윙을 시작할 수 있느냐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했을 때 내 거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만 혼란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근데 연습장과 필드는 다르기 때문에 연습장에서는 이 느낌인데 코스에서 이 느낌 했더니 자꾸 들려. 이러면은 다른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샷 하나의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요. 엄청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걸 해서 손등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어깨가 더 처졌고 척추각도가 유기자됐고 공이 맞는 순간 눌려 맞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맞았거든요. 네. 저한테는 근데 저는 세 개 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네. 프로 선수들마다 네.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전문 선수들도 본인들이 그 하는 행위를 정확하게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프로님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다 체크해서 그렇게 해서 일관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게 좀 다르다. 저 역시도 지금 세 개 다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여기거든요. 제 백스윙 스타트는. 지금 저만의 스타트죠. 왜냐면 저는 접고 들어가시나요? 예, 저는 연습장이랑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실 긴장되거나 부담스럽거나 이거를 공이 안 맞거나 하는 그런 두근거림과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시합을 나가면 꼭 나타나는 미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 양이 조금 더 작아져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나 이런 상황이나 연습할 때는 충분히 여기가 충분히 힌지가 잘 되는데 공을 시합에 나가거나 하면은 이 힌지의 양이 좀 적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른발의 그 스타트와 골반의 힌지인 이거를 더 많이 신경 씁니다. 예. 그러니 이거는 상관없죠. 대신에 이거는 잘 될 거고. 그래서 이거부터 해주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치는 저만의 이제 메커니즘이고. 아, 그리고 한 가지 네. 네네. 항상 궁금했던 거죠. 아, 네. 이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네. 백스윙이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네, 네. 어떤 거. 네. 그럼 백스윙을 갔을 때 네. 뒤꿈치, 왼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는 힐업. 힐업을 하라는 네. 프로님들이 계세요. 엄청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반드시 했으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물론 돌아와요. 예. 했는데 이거부터 가서 이렇게 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순서. 다 괜찮아요. 우리가 다운스윙 시퀀스라 그러지 백스윙 시퀀스는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은 나만의 스타일이 너무 있으니까. 백스윙이 제일 어려워. 백스윙이 다음 주에 그럼 백스윙 제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안정성과 가동성, 어디가 안정성이 필요하고 어디가 가동성이 필요하냐를 봤을 때, 이 많은 것들은 사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발목. 발목 과연 단단하게 잡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발목 이렇게 해야 될까요?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발목.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티샷 하거나 내가 목적 의식이 생겨서 저기에 공을 보낼 거야 라고 눈으로 보고 신경이 딱 그렇게 집중을 하는 순간 다 경직이 됐을 때 가장 많이 근육이 잡히는 신체 부위는 손목과 발목입니다. 그러니까 손목이 타이트해서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발목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대 골프 옛날 같은 경우는 발목을 지면에 유지하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요즘 시합 그러니까 잘 치는 선수들과 우리 그 시니어 분들이 아닌 그러니까 70대 스코어 이렇게 치시는 분들 보면 발을 가만히 안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스커티 셰플러라는 세계 랭킹 1위 선수도 있고 저스틴 토마스도 있고 옛날에 그 여자 선수 중에는 뭐 렉시 톰슨 막 이런 선수 보면 막 이렇게도 치고 막 이렇게도 치고 그러거든요. 결국 발목에 힘을 준다는 건 내 밑에서부터 올라와 있는 내 이 위쪽의 힘을 그냥 꽉 잡고 있겠다라는 거랑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발목의 힘을 최대한 강하게 잡아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돼도 됩니다. 이게 왜 신발이 골프화가 이렇게 접지력이 좋은 골프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신발을 믿고 돌고 이렇게 치시라는 거죠. 근데 운동화를 신고 공을 치거나 이 발목 부분이 잘 안 잡힌 그런 운동화를 신게 되면은 이 발목이 불안하니까 그럴 때 발을 꽉 잡고 공을 치다 보면 그날의 연습은 100이면 100 완전히 스트레스만 엄청 받고 집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발목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대표적인 스윙 특성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S 파스처라고 하는 오리궁뎅이 자세가 있고 그리고 C 파스처라고 하는 이렇게 둥근 이런 자세가 있습니다. 요추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엉덩이 근육이나 햄스트링이 좀 타이트한 분들은 좀 이 자세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라운드 숄더나 포워드 헤드 되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스윙 어드레스 셋업만 보더라도 어떤 스윙이 나올지 그냥 예측이 돼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가 되시는 분들은 공을 이렇게 올릴 때 어깨 긴장이 많이 될 거고 S 파스처가 되시는 분들은 뒤집어지면서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동작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힘을 쓰려고 하면 우리 몸은 가장 강한 신체 부위를 쓰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조금 플랫한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이 파스처가 사실 가장 이상적이죠. 이러려면 견갑골도 많이 좀 뒤로 당겨져야 되고 견봉이라고 하는 쇄골에 연결되어 있는 어깨도 많이 좀 낮춰줘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파스처는 공을 좀 일관되게 좀 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파스처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스윙 특성일 뿐 또 그거에 맞게 올렸다가 갑자기 순서를 잘 지켜서 내려오면 또 엄청난 또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 골프분 중에 한 70%가 해당하는 얼리 익스텐션. 그냥 배치기죠. 맞는 순간에 이제 들려버리는. 이게 처음에 이제 골반의 원활한 회전이 아니고 얼리 익스텐션이 되는 분들은 S파스처인 경우가 되게 많고 코어보다는 허리와 엉덩이
이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분들이 이 동작이 나올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유연성 스트레칭을 해주셔서 임팩트 순간에 이 자세가 좀 나와주게 해주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되게 저도 많이 봐왔지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밀리지만 않고 적당히만 뜬다 하더라도 공을 치는 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오브 파스처는 백스윙 탑에서 이 구부러져 있는 이 파스처가 이제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얘를 올리는데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 광배근이랑 삼두근이 유연하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유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백스윙 탑에서 팔을 무조건 이렇게 구부립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은 긴장감이 많이 들어와서 좀 잘라치는 미스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연성이 좋다면 몸이 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왼팔을 무조건 펴야 된다라는 그 집착이 진짜 엄청 심해요. 근데 저도 20대 30대는 왼팔을 피고 쳤거든요. 근데 40대가 이제 되면서 도저히 왼팔을 펴서 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쳤다가 엘보우가 너무 심하게 와서 지금 병원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뻗어치고 길게 치는 건 젊은 유연성 좋은 골퍼에게만, 내가 힘이 좋고 팔꿈치랑 손목 관절을 좀 잘 쓰면서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치는 그런 스윙이 훨씬 더 파괴력 있게 공을 더 칠 수가 있어요. 왼팔을 뻗어서 공을 치는 것과 좀 구부리면서 공을 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팔을 뻗어서 공을 쳐보겠습니다. 근데 팔꿈치가 아플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세게는 못 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을 뼈어서 치는 경우, 왼팔을 좀 편하게 해서 공을 치는 경우, 보이시나요? 팔꿈치에 뭔가 이 플랫함과 좀 이거, 네. 둘 다 잘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왼팔을 많이 뻗으려고 하면 이 가운데 로스 오브 파스처, 몸이 들리는 미스샷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몸이 무조건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버 더 탑. 탑이 아무래도 좀 이 앞으로 이렇게 좀 쏟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좀 이렇게 되면서 내려올 때 이게 아니라 들면서, 이거는 뭐 왜 이렇게 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단순하게 그립을 잡은 셋업에서 백스윙 올렸을 때 손목의 각도 양이 달라서 그러면, 처음부터 골프를 손목을 그렇게 쓰게 시작하는 경우가 보통 그게 많이 나와요. 얘가 이렇게 코킹을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꺾여 올라가면은 무조건 헤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이렇게 꺾인 손목이 아니라 만약에 해서 손목이 만약에 이렇게 돼서 하면 이게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와 그립의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결심이 아니고서는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힘쓰는 게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면은 궤도와 방향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완전 초보 때 치는 것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버 더 탑 되고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헤드가 많이 앞으로 좀 나와서 공을 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스타일을 유지를 하되 순서를 조금 잘 지키는 부분만 좀 집중하시면 되십니다. 그게 아니라 상체를 끄집어 내려오게 되면은 무조건 미스샷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리면은 행잉백. 이거는 사실 좀 연세 있으신 우리 한 70대, 60대, 70대 이상의 남성 골퍼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드라이버 치듯 한 대 마지막은 딱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거는 이미 이게 이렇게 치고 나서 가누라 이제 안 돼요. 그분들은 종아리랑 햄스트링의 힘이 엄청 세신 분들이 오른발로 이겨서 남아서 뒤에서 치고 싶으셔가지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나오는 이 스윙 특성에서 설명드리는 건 근육의 어떤 가동성과 유연성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리버스 스파인, 백스윙 탑에서 자꾸 이렇게 쏟아지려고. 이거는 목에 대한 가동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 백스윙 탑에서 테이크백을 해서 할 때 고개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잘 유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분들. 공에 대한 시선을
그 선에서 내 의미의 선을 걷고 그 선에서 시선과 시야를 절대 바꾸고 싶지 않은 분들이 이런 미스들이 나와요. 근데 절대 공을 볼 때 여기서 제가 이 가운데 보신 우리 여성 회원님을 볼 건데 이렇게 해서 공을 이렇게 보는 스윙은 40대, 50대 골퍼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목 경추가 짧고 견갑골이 많이 올라가 있고 라운드 숄더 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기 계시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잡지 마시고 같이 고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어깨 회전도 좋고 골반도 잘 빠지고 목을 너무 잡으려고 해서 나타나는 동작이 해당 동작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치키닝 많이 나오고 캐스팅, 스쿠핑 이런 부분은 이 손목이나 팔꿈치에 대한 좀 이해와 인지가 좀 안 되시는 분들 이 세 가지 나오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하나라도? 나오세요? 팔로우에 나오세요? 팔로우에서? 우리 선생님 어디서 나오세요? 스쿠핑이요? 이거 확 끌고 내려서 그 사이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빨리 풀어야 되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메커니즘이랑 비슷해요. 과도한 인투아웃.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면 안정성과 유연성이 좋아질까?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개만 한 6가지 동작만 좀 넣었는데요.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너무 복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1번 스쿼트 밸런스 한번 해볼게요. 요 앞에 보시고요. 네.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스쿼트 한번 해보세요. 스톱. 일어나시고 오른발 들어서 밸런스 잡아보세요. 그렇죠. 다시 스쿼트 하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밸런스 잡아보세요. 오, 잘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런지 해보세요. 런지 하시고 앞으로 오면서 오른발 들어서 밸런스 잡아보세요. 반대쪽 런지 하시고 앞으로 오면서 밸런스 잡아보세요. 오케이. 오, 잘하셨어요. 이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런지 자세에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자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그렇죠. 다시 정면 왼쪽으로. 네, 그렇죠. 오른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오른발 앞으로 오른쪽 회전해 보세요. 네, 다시 오른쪽 회전해주세요. 네, 오케이. 이런 겁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공 치신 지? 4년 됐어요. 베스트 어느 정도 치셨어요? 라이프 베스트. 92개요. 92개요? 이 동작을 잘한다고 해서 공을 잘 치는 거는 아닐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 동작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뭐 이래저래 운동하기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못하는데, 회원님을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런 동작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내가 백스윙을 하고 어디를 견디고 어디에 힘을 빼서 어떤 밸런스를 잡을지에 대한 이 근육의 머슬 메모리를 해주면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연습할 때 어떤 날은 빠르고 너무 빠르고 어떻게 맞았어? 이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 테이프가 되게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감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재생이 조금 더 늦게 되는 경우 그럴 때가 공이 진짜 잘 맞는데 컨디션이 좋거나 내가 이 여러 가지의 그 근육을 움직일 때 필요한 다양한 근신경들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운동 감각들이 좋아질 때 그럴 때 보통 그렇게 돼요. 근데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은 견디기 싫고 그냥 이렇게 일어서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공이 잘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나 할 수 있는 이제 엎드려서 하거나 이제 좀 밸런스 운동,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운동. 지금 이 6가지는 공 치기 전에 공을 치고 나서 중간, 공을 치고 나서도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한 5개, 10개 치시고 좀 쉴 때 좀 더 요런 느낌으로 저보다 더 잘하신다 그랬죠. 요런 느낌 이렇게 견뎌주게 요런 느낌으로 해주면은
그 다음 샷 칠 때 훨씬 더 공 칠 때 안정감은 더 좋으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드라이버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시간 되시면 제가 이 옆에서 드라이버 비거리 하는 것도 제가 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직 시간은 남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헤드 스피드를 증가시켜서 정타에 맞았을 때 우리가 볼 스피드가 빨라지거든요. 이렇게 스매시 팩터가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공이 출발하는 속도가 무조건 빨라야 비거리는 나온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고, 그거를 결정하는 건 회전, 빠른 힘,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안정성. 이 네 가지들은 공을 치면서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좀 트레이닝이랑 나만의 좀 이런 운동 방법을 가져서 좀 루틴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좀 설명해드리고 이후 제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드라이버 좀 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기 예전에 코로나 이후부터 젊은 골퍼분들이 진짜 많이 생기셔가지고 골프가 엄청 활성화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전에 치셨던 분들은 계속 치시고 계시는데 이제 젊은 우리 30대, 40대, 20대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외면을 받고 있어요, 우리 골프가. 근데 또 우리 회원님이 또 가장 젊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참석하시고 골프를 하시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제 문제가 네. 필드에 나가서 아웃인 궤도가 계속 나오면서 네. 끝에 맞아서 축을 밀리는 경우가 아, 네. 대부분 힐에 맞았어요. 네, 네. 토 위에 맞았어요? 네. 아웃에는 그럼 아우디는 엄청 심한 건데. 네. 좀 그런 미스가 좀 있어서 네. 치킨이 발생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으로 들으면서 네. 이해는 네. 되는데 사실 실내에서 연습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네. 필드나 볼이 네. 치는 것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잘 쳐보려고 네. 좀 아, 하려고 맞아요. 찾아왔어요. 네.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연습을 계속 했을 때 그 연습이 코스에서 나오면 너무 좋은데, 또 그 다음 홀에서 어떠한 다른 생각, 그러니까 좀 더 뭐 공격적으로 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걸 뭔가 만회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또 너무 좀 강하면 이 전에 말씀드렸던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미스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참 연습도 연습 안 하는 것보다 난 그냥 나가서 치는 게 더 잘 돼,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재미가 없고.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각기 골프를 치면서 느끼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정말 너무 많은 노력을 해야 정말 이 조금 나오는 게 사실 골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근데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좀 즐겁게 공이 잘 맞았을 때 뭔가 뻥뻥 나가는 어떤 그 재미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점수를 줄이는 거는 다른 걸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 외적으로 좀 열심히 하시면 더 재밌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발목이 뻣뻣하면 어프로치 절대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없습니다. 예. 어프로치는 미스샷을 했기 때문에 그린 주변에서 20야드, 30야드 올리기 위해서 더 긴장감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 우리가 몸이 원활하게 이게 돌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다가 막 아시죠? 막 뒷땅 치고 탑볼 치고. 그러니까 어프로치일수록 훨씬 더 발목은 더 유연하게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딱딱한 느낌보다는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뭔가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핸드 퍼스트, 체중의 왼발, 그리고 팔 피고 그대로 빼서 그대로 툭. 이거 여기선 적용이 되지 밖에서는 무조건 미스샷 나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가동성, 안정성 얘기할 때 발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어프로치 하실 때 반드시 발목을 단단하게 잡지 마시고 천천히 좀 흐느적거리면서 발목을 잘 쓰시면 어프로치 확률도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유튜브에 유코치 골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골프 관련된 컨텐츠로 많이 좀 올리고 있습니다. 네. 구독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 한번 보시고 네, 도움이 되시면 영상도 한번 보시고 해당 내용들이나 이런 거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계속해서 마지막 안내를 좀 드리면,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 사실 저희 자마이카 휘트니스에서 뭐 오늘 저희 또 이사님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많이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무료로 회원님들께는 이렇게 제공을 하지만 또 저한테도 많은 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뭐 트레이닝적인 부분이랑 골프 비거리적인 부분이 있으니 이런 세미나를 해서 저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알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정보를 좀 도움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좀 욕심이 나시고 뭐 트레이닝을 조금 골프랑 콜라보로 좀 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실 거라 그 부분 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골프랑 트레이닝이랑 같이 해서 이제 비거리 커리큘럼을 진행을 해드리는데요. 5세션과 10세션을 등록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미나 등록 특전, 그러니까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한테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세션은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5회 50분씩 돼서 1회 6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매월은 아니겠지만 이제 분기별로 앞으로 세미나를 할 때는 이제 비용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건데, 이 모든 세미나는 이 특전 때 등록을 해주신 분들은 계속 무료로 이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10세션을 등록을 해주시면 금액은 60만 원이 되시고, 여기에는 분기별로 이제 세미나에 참여도 가능하지만 또 한 가지 또 큰 거를 좀 드리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9홀 좀 필드에서 1회 또 한번 드라이버나 이제 샷에 대한 좀 필드 레슨적인 부분을 좀 포함시켜가지고 좀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까운 코리아 퍼블릭 CC 거기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제가 연락을 이제 드렸잖아요. 문자로 드렸던 그쪽으로 해서 이달 내에 만약에 진행을 하길 원하시면 이런 특전과 이렇게 필드 레슨이나 이런 거를 같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골프 트레이닝 아까 그 6가지 동작은 매우 기초적인 워밍업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검사를 해야 돼요. 치키닝이 나오는 동작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전, 그러니까 어깨 관절의 외전이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안 되는 분, 여기서 이렇게 잘 안 넘어가는 분들이 힘을 쓸 때 이렇게 들리는 분들도 있고, 탑에서 손목이 꺾여서 이 동작이 안 나오면은 아무래도 어깨 라운드 숄더 돼서 이렇게 받쳐서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면 이제 그 가동성을 어떻게 늘릴 건지에 대한 이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근력, 코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트레이닝이 좀 적용이 되죠. 맛배기로 한 2가지 정도 하면 한 번만 도와주시겠어요? 배 힘 좋으세요? 코어? 배가 안 좋습니다. 배가 안 좋으세요? 야, 이게 좋았었어. 자, 쉬운데 이쪽에 봐주시고 앉아주세요. 저랑 똑같이 이렇게 앉아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힘들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이렇게. 고개는 정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한 100번만 해보실래요? 둘, 넷, 10번만, 5, 6, 7, 8, 9, 10. 오케이. 자, 이렇게 보통,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내가 코어를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배의 힘이 약하고, 반면 배의 힘이 약하니까, 관찰은 잘 못했지만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서 급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리듬감 있게 이 안에 있는 이 질량이 부드럽게 될 수 있을지를 견디면서 언제 힘을 쓰고 어떻게 리듬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트레이닝이 되면 공이 맞을 때 탁,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이런 케이블이나 밴드를 이용해서 했을 때도 많이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장기 세션은 사실은 필요가 없고요. 왜 제가 이제 5회 기준을 뒀냐면 5번 만에 빡 해서 거리 빡, 그리고 내 걸로 탁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그걸로 하면 돼요. 뭐 그 이상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이상을 하시려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 이 동기가 강력하지 않으면 그냥 뭐 더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되면은 골프가 계속 좀 늘어질 수 있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5주 딱 해서 거리 빡, 그러면은 나 이제 거리 나가네, 이렇게 운동했더니 거리 나가네,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계속 그거를 병행을 하셔서 좀 안 아프고 좀 효율적으로 공을 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했을 때 5세션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10번을 하면 좀 더 베네핏을 좀 더 해드릴 수 있는 외부에서 그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짐에서 하는 건가요? 타석에서? 짐에서 스윙 분석하고, 짐에서 하고, 다시 스윙하면서 변화된 거 클럽 스피드 하고, 옆에서 제가 일단 좀 드라이버를 칠 건데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클럽 스피드, 헤드 스피드. 타석에서는 안 하고 짐에서만 하는. 스윙을 중간에 체크는 하죠. 스피드와 정타 확률이라는 거 영상으로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죠. 시간이 딱 3시가 돼서 60분의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바쁘시면 먼저 일어나셔도 되시고, 제가 드라이버 치는 거 만약에 보고 싶으시면은 한 1분만 있다가 요 옆으로 이동해서 또 보시면 한 10분 정도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그 드라이버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분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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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어요. 이거 장미 클럽 스피드 지금 많이 볼 스피드. 네, 맞아요. 볼 스피드만. 네.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결제를 받고 제가 그 세션을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도 저희 팀 트레이너랑 같이 해서 또 진행을 해드리고, 결국 제가 다 모든 관리랑 이런 데이터는 제가 하는 거니까. 이게 약간 그냥 개인 PT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쵸. 개인 PT 세션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골프를 위한 맞아요. 골프 PT입니다. 예. 위쪽으로 오시면 제가 치는 걸 좀 보면서